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워밍업을 좀 해봤는데 네. 상당히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AI의 역사로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 AI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의 같은 신경망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안 했고, 그냥 그 주입과 답변,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IBM의 네, 왓슨, 왓슨 같은 분. 예, 왓슨이었죠. 그 왓슨은 어떤 궤적을 가졌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생기고 나서요.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자동화 막 되잖아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60년대에도. 네. 해보고 싶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프로그램 짜면 자동화가 돼요. 되게 좋죠,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뭐 파일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뭐 자바, 파이썬, C 언어건 꺼내서 코드를 막 짜면 편하죠. 네. 근데 인간의 욕심이 이제 끝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젠 프로그램이 아예 스스로 진화하는 모습이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오늘 내가 처음 보는 고양이, 예를 들면 그 메인쿤 이런 큰 고양이를 봤더니 얘가 개 고양이를 구분을 못해요. 컴퓨터가.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코드를 직접 짜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하나 띵 넣으면 다음부터 이 종류의 고양이도 구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인공지능의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배워서 코드가 변화하는 거예요. 음. 기존의 개고양이 구분하는 코드는 내가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네. 코드가 스스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IBM 나우스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IBM 나우스는 그 질문 답변 전문하는 인공지능.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보려면 왜 처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했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목적이죠, 이건. 인공지능 자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뭐 GPU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엔. 그렇죠. 그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당연히 따라해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뇌세포가 대충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작정 따라 해보긴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 인공 뇌세포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넣어갖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죠. 근데 이때 두 개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인간 뇌세포를 따라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제대로 따라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 뇌세포를. 그렇죠. 네. 이제 여기 뭐 그림 밑에 보면은 그 뇌세포 연결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이게 은닉층 이런 것도 있어요, 밑으로 가면. 네네네. 은닉증. 저 네. 오른쪽 이런 모습 보면요. 네. 그 세포들의 화살표 이제 이 시냅스 같은 게 쭉 연결돼 있는데 인간 뇌가 생각할 때 딱 잘라보면 잘라볼 수는 없죠, 물론. 네. 그건 다 이런 식의 세포 하나가 다른 세포 여러 개에게 전기 신호를 보내요. 전기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어느 세기가 되면은 그 다음 세포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래요. 네. 그런 게 이제 수천억 개 쭉 연결돼 있는 거, 인간은. 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숫자 0.7을 보내면은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0.6을 보내면 안 넘어가고 그게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네. 뭉쳐놓으면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민스키 박사가 여기서 얘기를 했듯 비슷한 모양으로 연결을 해놓을 수 있는데 그런 연결 강도 이런 걸 만드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신경망 안에서 제가 넘어가는 강도를 0.6, 0.7, 0.5 이렇게 하면은 개고양이가 구분되는데 네. 이게 뭐 0.8, 0.9 이러면 개고양이 구분 못하고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면. 네. 그 숫자 조금만 틀리면. 그에 네. 비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는 프로그램이 다 저렇게 생겼거든요. 네. 순서도 기반인데 네.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이건 제가 코드 잘못 짜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을 잘 못했던 거예요. 인간을 따라해선 잘 안 됐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인간 신경망을 마구 따라하는 게 아니고 순서도에 가깝고 인간이 좀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목적이지 반드시 인간의 그 뇌세포 구조를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뇌세포 구조를 따라하고 싶었으나 기술적 한계나 이해도의 한계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순서도 흐름도에 따라서 진행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되게 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인공지능들인데 네. 그 예 중 하나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건데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서포트 벡터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네.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이 SVM이란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개는 보니까 주둥이가 길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어떠냐면 눈동자가 긴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개고양이 사진을 10,000개 모아서 주둥이 길이랑 눈동자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다음 장에 있는 그림처럼 그 평면에 그려져요. 이게 한번 예. 그려보세요. 네.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개는 일반적으로 이 주둥이가 기니까 그 주둥이 길이랑 눈동자 길이 재보면 눈동자는 짧고 주둥이 긴 거는 그 왼쪽 위에 찍히겠죠 저렇게. 네. 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는 눈동자 길고 코가 짧으니까 오른쪽 아래 찍힐 거라고. 네. 일단 이렇게 점을 다 찍어요 데이터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는 뭐냐 하면 이 두 집단을 가장 잘 나누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저기서 빨간 직선이 개랑 고양이를 더 잘 나누죠. 네. 이게 그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이걸 보면은 추론이랑 학습 개념이 다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추론해야 되는 사진, 정체불명 동물 사진을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사진에서 처음에 뭐를 하냐면 코의 길이랑 눈의 길이를 재요. 그러면 저 평면에 또 찍을 수 있죠 그 세 네. 사진을. 그렇죠. 그러면 저기 지금 빨간 직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개라고 하고 그렇지. 오른쪽에 있으면 고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추론이죠. 네, 그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이게 그리고 학습도 보여요. 여기서 보면 제가 그래서 개고양이 사진을 더 많이 찾았어요. 오른쪽처럼. 일단 개 사진이 4개 더 생겼죠. 오른쪽에. 그러면 저거 가지고 기울기를 또 다시 계산하면 되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 개와 고양이를 결정하는 그 경계면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요. 사람들이. 네. 왜냐 인간의 뇌세포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고 네. 둘째로 이제 앞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연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런 거는 그냥 직선에 점 찍어놓고 경계를 결정하면 되죠. 네. 근데 앞에서 봤던 인공신경망은요 연결 하나하나당 전부 소수점 계산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인간을 따라하려고 뭐 수억 개 정도만 연결을 만들어놔도 훨씬 복잡해요 이것보다. 네. 그 쉽게 말하면 단순 연산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신경망은. 네. 그러니까 신경망 자체가 네, 뭐 인간의 신경망 자체가 그냥 어떤 섬유질처럼 그렇죠. 수많은 얇은 가닥으로 신경 네.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 가닥 하나당 그렇죠. 컴퓨터 연산 한 번이 필요한 거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GPU가 엄청 신기한 물건이 아니고 연산 장치니까 그냥 그렇죠. 그거 잘 연산하는 애였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땐 그런 게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때는 CPU 중심이었으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그 신경수가 네.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정도면 커버링이 되는데 그렇죠.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맞아요. 수억 개가 되니까 이게 그 CPU로는 도저히 감내가 네.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닭과 달걀 문제인 거예요. 왜 그쪽으로 발전 안 했겠어요? 네. 말씀드렸다 학습시키는 법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연산력이 있어도 소용없죠. 네. 뭐 그런 상태니까 당연히 답보 상태고 이런 대안 인공지능을 계속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구조를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겠어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눈동자와 주둥이면 충분할까요? 네. SVM 기준으로 네.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끔 어디 사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개 같은 고양이나 고양이 같은 개가 나왔을 때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주어진 값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고양이 사진 찍었는데 네. 눈동자만 가려지고 하관만 딱 나와 있다든지 그러면 구분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각도기님은 구분할 수 있죠. 그렇게 잘라줘도. 사람들은 어린애도 구분할 수 다 있죠. 구분해요. 심지어 네. 고양이 사진 몇 개 안 봐도 애들은 구분해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또 고쳐야 되는 거. 왜 주둥이랑 눈동자로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뭘로 구분한 거지? 발의 모양인가? 해서 막 발 모양 또 넣고 네, 네. 또 뭐 넣고 또 뭐 네. 넣고 이거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고양이 개 하나 구분하는데 진짜 온갖 연산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예.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옆에 붙어서 데이터 값을 넣어줘야 네. 되는 그 차이를 사람이 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네. 요소 발견할 때마다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IBM의 왓슨 같은 인공지능은 이런 방식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 주둥이 길이랑 눈동자 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왓슨은 처음에 뭐가 대상이었냐면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푸는 게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말한 문장을 다 하나씩 분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예. 분해해서 의도 파악 엔진에서 의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넣었다고요 프로그램으로. 네. 그럼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겠어요? 뭐 하나 안 될 때마다 코드를 막 디립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 이제 이거 이외엔 잘 못해요 얘가. 그렇죠. 코드를 엄청 고쳐야 되죠. 그리고 할 때마다 이제 잘 안 되면 계속 그 유지 관리한다고 코드 짜러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기 SVM 같은 걸 보시면 왓슨은 SVM은 아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인간이 우리가 개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중요한 요소를 네.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인간이 발견해야 된다는 컨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던 중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이 나와요. 네. 드디어 그 캐나다에 가 있던 이제 그 인공신경망이 잘 안 되니까 그 돈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끊어졌죠. 원래 그 예. 인공지능만 선두자라고 예. 선구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죠. 연구를 하다가 돈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10년은 상용화가 안 될 만한 연구하는 애들만 모여라 이런 식으로 돈을 준 거예요. 시파 연구소에서. 네, 그렇죠. 이게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어떤 연구소에서 그런 걸 제시했는데 네. 그 이제 인정받은 니들은 10년이면 안 되겠다. 니들은 10년으로 글렀으니까 어서 와 이렇게 받아준 거죠 이제. 예, 정말 신기한 곳이 있어요. 예, 보면.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 연구팀이 드디어 돌파구인 걸 학습하는 방법 찾았다. 네. 역전파라는 방법이랑 그 신경망 그 초기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저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제. 네.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학습 이 거대한 신경망을 합숙시킬 때 있는 이론적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술이 필요하죠. 컴퓨팅 파워. 네. 그 연산 능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가져다 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AI 혁명의 미래 2부에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